우리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유튜브도 막 찾아서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유튜브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지 전문가라고 전문 용어 남발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야 뭐야 이씨. 아니 우리 같은 소시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따 잘 찾아오셨습니다잉. 바로 여기요. 여기가 참으로 맛집이구만. 대한민국에 없었던 경제 채널, 이곳은 경뿌뿌입니다. 경제기사 뿌셔뿌셔 경뿌뿌뿌뿌뿌. 하루에 하나씩 경제기사 읽을 건데요. 졸려. 경제기사 읽는 유튜브 채널 개노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 이 채널 놓치면 후회가. 월급 노예 끝내는 탈출가. 하루에 경제기사 한 개씩 읽다 보면 여러분 경제 지식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부자가 되는 토대가 되어 줄 거예요. 근데 경제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동안 경제기사 멀리 했었죠? 왜죠? 왜긴 왜야. 너무 지루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자 이제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그런 걱정들 제가 다 박살내드리겠습니다. 경뿌뿌에서는 경제기사를 너무 쉽게 읽어줘. 너무 재밌게 읽어줘. 개그 채널보다 더 재밌어. 사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 채널을 새로 시작하는 이유가 저 역시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경제 기사를 아주 재밌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면 저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빨리 경제 기사 읽어주세요. 읽고 싶어 미치겠어. 현기증 나. 오케이 오늘의 기사 시작합니다. Let's do it. Say it. Say it. 포스트 it. 내년 실손보험 많이 바뀌네. 도수치료 등 보장 빠지고 5세대 출시. 실손보험. 오늘은 실손보험에 대해서 공부해보는겨? 일단 실손보험이 뭔지는 아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병원비 나온 거 청구하면 돌려받는 거잖여. 근데 실손 뜻이 뭔지 알고 계세요? 저는 모르는데. 실제 손해를 보는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죄송합니다. 저의 상상력은 이 정도가 한계. 우리 재미나이 동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재미나이 동생아, 실손보험에서 실손 뜻이 뭐냐? 실손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줄임말입니다. 뭐? 내가 장난으로 말한 건데 진짜 맞네. 보통 생명보험 같은 건 암에 걸리면 무조건 5천만 원을 준다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잖아요. 그치 맞지. 그런데 실손보험은 다르다네요. 실제 병원비로 쓴 만큼만 계산해서 돌려주는 방식이래요. 내가 병원에 10만 원을 냈으면 보험사에서 정해진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거죠. 근데 조금 이상한데? 내가 실제 손해를 입은 건 아니지 않나? 야 재미나이야. 근데 왜 손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내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병원비를 낸 거잖아. 지출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병원비를 지출했어 라고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런데 왜 보험사들은 굳이 기분 나쁘게 손해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 이유는 내 재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라네요. 보험에서 말하는 손해는 단순히 기분 나쁜 손실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보다 내 재산이 줄어든 상태를 의미한다네요. 예를 들어 사고 전에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병원비로 100만 원 써서 통장에 900만 원이 남았다고 치자. 그럼 내 재산 가치가 100만 원 깎였으니까 이를 경제적 손해라고 규정한대요. 그냥 용어를 손해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오케이.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실제 손해액, 즉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구나. 무슨 용어 정리하는데 한 세월이요? 에헤이.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해두면 절대 안 까먹지. 자 기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야 올해 실손보험이 5세대가 나오나봐. 근데 도수치료 보장이 빠지나 본데? 4천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올해 5세대가 출시되고요. 와 4천만이 가입이면 대한민국 국민 거의 다 했네. 나만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 그간 실손으로 보장받던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된대요. 와 이거 뭔 소리지? 일단 비급여 진료가 뭐요?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된다는 건 무슨 의미로다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거요? 웜에 오늘 재미나이 동생 많이 부르네. 아래 기사에서 비급여 진료는 뭐고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뭐요? 우리나라 병원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 두 가지로 나뉜대요. 급여는 나라에서 병원비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항목이래요. 예를 들어 감기 같은 거요. 비급여는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환자가 100% 다 내야 하는 항목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같은 거네요. 아, 급여는 나라에서 병원비 일부 지원해주는 거고 비급여는 나라에서 병원비 지원을 안 해주는 거구만. 즉 급여는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데 비급여는 나라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비급여는 병원 지들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겠구나. 아, 그래서 도수치료 가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구나.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는 뭐냐? 지금까지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나라가 관리하지 않는 영역이었는데 근데 이걸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거래요. 아, 비급여였는데 이걸 급여로 바꿔서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구나. 근데 나라에서 왜 관리하려고 그래요? 나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를 잡기가 쉬워지니까요. 아, 도수치료 과잉 진료가 많아서 원래 도수치료는 비급여였는데 이걸 급여로 바꾸는 거구나. 이제 나라에서 관리하려고. 사실 도수치료가 실손보험이 되니까 과잉 진료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사실 저도 도수치료 많이 받아봤는데 실손 안 되면 그 돈 내고 그걸 받을 이유는 없지. 일부 사람들이 비급여 항목을 너무 많이 이용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난데스까 실손 보험사의 적자가 커졌고 그 결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까지 같이 오르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뭐든 양쪽의 입장이 있잖아요. 실손 보험사 측이 좋아지면 이거 병원 측이 안 좋아진다는 건데 그럼 병원 측이 반대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역시나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네요. 도수치료 건보 적용. 와, 예전 같으면 이거 뭔 소린지 몰랐을 텐데 이제 완전 이해된다. 나이스. 아, 근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이름이 급여랑 비급여야? 급여는 월급 아니야? 그 이름 또 불러봅니다. 재미 나이 2살, 내 나이 40살. 근데 왜 급여라고 하는 거야? 급여는 월급 아니야? 아, 근데 질문해놓고 보니 이런 질문 좀 창피한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게 더 창피합니다. 그쵸? 저도 처음엔 보험사가 나한테 월급을 주나 싶었거든요. 아, 재미나이 동생 너스레가 늘었네. 보험에서 쓰는 급여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대요. 한자 뜻을 풀면 줄급에 줄여래요. 아, 얼마나 주길래 2번이나. 즉 나라가 혜택을 준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래요. 아, 근데 뭔가 설명이 깔끔하지 않은데? 나만 이해 못하는 건가?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급여의 한자는 똑같은데 하나는 월급을 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인데 그냥 다른 의미가 있는 거네. 아, 나 별거 아니었어. 다시 기사 읽어볼게요. 5세대 실손 출시는 현재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편안과도 맞물리고 있다. 당국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와, 이해가 완전 잘 되는데? 공부한 보람이 있어.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만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대다수의 환자는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와, 100% 이해했어. 오케이. 당국은 현재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의 적정 가격 및 치료 횟수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만큼 병원별 가격 편차와 횟수 등의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대요. 이에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관리 강화를 통해 과잉 진료를 막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래요. 당국은 최근 의료계와 꾸린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 4차 회의에서 이런 회의도 있나봐요. 도수치료랑 경피적 경막 외강 신경 성형 수리랑 방사선 온열 치료 이 3가지 진료 과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대요. 아, 도수치료 말고 2개가 더 있었네요. 당국은 과잉 진료가 많은 진료의 관리 강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해서 당시 체외 충격파, 언어 치료를 포함해 5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의료계가 반발했겠죠. 의료계가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반발해서 추후 재논의하나 봐요. 관리급여화로 지정되면 환자의 자부담은 95%, 건강보험에서 5% 보장받게 된다네요. 아니,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실손으로는 더 보장받을 텐데 괜히 건강보험 돼서 5%만 보장받는 거 아니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국은 환자의 자부담이 늘어나지만 오히려 진료 수가가 낮아져서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대요. 진짜 줄어드는진 지켜봐야겠어. 실손보험의 보험료도 오른대요. 1세대 가입자는 3%대, 2세대 5%대, 3세대 16%대, 4세대는 20%가 오른다네요. 근데 내 실손보험은 몇 세대요? 와, 나 진짜 아무 관심 없었구나. 사실 실손보험에 세대라는 게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우, 창피해. 실손보험이 세대가 있던
있던데 정리 한번 쫙 해줘. 깔끔하게 정리해주네요. 1세대는 2009년 9월 이전 가입한 건인가 봐요. 와, 저는 1세대인 것 같은데요? 나 완전 노땅이었어.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음. 오, 맞아. 저 하루에 30만원 병원비 나와도 5천원만 내더라고요. 세대가 올라갈수록 본인 부담금이 오르나 보네요. 사실 도수 치료를 많이 받아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20만원을 내 돈 들여서 받아야 한다면 절대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5천원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다 환급을 해주니까 받는 거지. 도수 치료가 과잉 진료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도 솔직히 과한 얘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2024년도 도수 치료 보험금이 2조 6천억인데 암 보험금이 1조 6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이건 좀 그렇긴 하네요. 그쵸? 모르긴 몰라도 정형외과들 중에 일부는 도수 치료로 정말 떼돈 벌었을 것 같은데요. 이젠 수입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좋은 시절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고 다운이 있으면 업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계속 다운만 있냐고요? 왜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아니냐고요? 그건 바로 이제부터 엄청난 업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경뿌뿌는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기사 뿌셔뿌셔 경뿌뿌뿌뿌뿌